정상적인 보행이라는 것은 일단 좌우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행 주기가 되풀이 되고 최대 효율로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손상을 또 유발하지 않으면서 보조기가 필요 없는 그런 보행을 정상적인 보행이다. 병적인 보행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deformity, 변형입니다. 두 번째는 contraction인데 구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muscle weakness인데 근육 약화죠. 네 번째는 sensory loss인데 감각장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pain입니다. 통증. 마지막으로 모터 컨트롤의 손상인데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병적 보행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의 보행장애 패턴을 제가 한 9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 봤거든요. 첫째는 통증에 의한 보행장애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무릎 설관절염, 고관절 이런 데 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한 그런 보행을 관찰할 수 있는데 좀 쩔뚝거리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통증에 의한 보행장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실조성 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아탁시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 척수 안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특징적인 보행의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행 실행증인데, 이것은 다리가 딱 붙어가지고 앞으로 쭉 빨리 못 냅니다. 그런 보행 장애인데, 이건 대뇌 피질에 손상이 있다든지 정상적으로 내 앞을 보이지만 수두증이 있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반불완전 마비 보행입니다. 이것은 중풍에 의해서, 뇌졸중에 의해서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몸 불편하신 분들 가끔 볼 수가 있죠. 상지는 경직이 되어 있고 구분 상태로 되어 있고, 하지는 좀 삥 둘러서 이렇게 삥 둘러서 툭 긋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비가 왔는데 하반신이 마비된 경우 하반신 불완전 마비 보행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굽히고 펴고 안 되니까 딴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뻣뻣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행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즘 뭐 자주 볼 수 있는 파킨슨병인데, 자체가 보면 좀 꾸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이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를 보고 있으면서 발을 조금 질질 끌거나 종종종종종종 걸음을 이렇게 보폭이 크지가 않고 작은 스텝을 해서 종종종 걷는 패턴을 보이는데, 처음에 첫 발 탁 디딜 때가 조금 느리지만 그 다음에 걷기 전에 막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듯이 빨리 걷는 그런 좀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는 어릴 때부터 어떤 뇌 손상에 의해서 쭉 나이가 드셔도 불안정한 패턴의 보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다양하게 경직된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의 어떤 병적 보행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게 치매입니다. 치매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인지장애죠. 주위에 대한 진압력도 좀 약화되고, 또 운동을 잘 많이 못하시기 때문에 근력도 당연하게 약화되고, 주의나 집중력이 또 떨어지죠. 균형 유지를 위한 어떤 감각기관, 모든 게 떨어집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치매 환자들도 아주 건강하게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좀 뭔가 조심스럽게 두리번이거리고 불안해하면서 걷는 듯한 약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처진 보행, 족하수 보행. 말초신경 중에서 비골신경에 마비가 있는 경우 다리가 이렇게 서져 있어서 그냥 가면 이렇게 걸리니까 뚝 들어가서 놓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닭이 걷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면, 조용하게 걸을 때 다리들을 탁 놓고 다리들을 놓는 닭 걷는 모습 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이래서 계상보행, 즉 스테페이지 게이트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신경 손상이나 신경이 좀 눌러졌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말초 비골신경에 마비가 와서 족하수 보행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인 보행 장애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보행은 아주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율을 누리면서 하는 보행을 정상적인 보행이라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보행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근골격계 손상이 오고 낙상이 오고 다른 부상도 오고 하는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의심이 되면 병원에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찰. 두 번째는 이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균형 감각, 근력 이런 걸 항상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집에만 가만히 모시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가능하면 야외 가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약물 같은 거로 인해서 어지럽거나 균형을 좀 잃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처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 임의적으로 드시는 것도 많아서 한번 그 약물에 대한 것도 꼭 이분이 뭘 드시고 계신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갈 때는 그런 약물들을 의사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함부로 약을 좀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1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이 좀 필요하다. 시력 관리를 위해서 백내장도 올 수 있고 녹내장도 올 수 있고 황반변성도 올 수 있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안과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진을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라. 그다음 다섯 번째는 살고 있는 환경, 생활 환경, 주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없는지 체크를 해서 개선을 해주시고 여섯 번째는 신발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발 요새 컴포트 슈즈가 많이 나오는데 굽이 좀 낮으면서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잘 넘어지지 않는 그런 편한 신발이 볼이 좀 넓은 거 이런 거 요새 편한 신발 많습니다. 기능성 신발을 권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게 필요한 경우는 적절한 지팡이나 보행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지팡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인데도 자존심이 있어서 이게 부끄러워서 못 신는다 하고 참 오랫동안 집질 않고 지금도 그 사용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지팡이나 보행기, 보조 보행기 그걸 밀고 다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꼭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적인 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만나기를 약속드리고 항상 제가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